여러분 혹시 요양병원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을 어디에 맡겨야 안전할까? 하면서 마음 졸인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곳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요양병원이 이렇게 폐업하는 데에는 단순히 경영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깨끗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내부 사정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인력 부족, 낮은 수가, 강화된 규제, 사고 위험까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결국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바로 요양병원이 줄줄이 폐업하는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전하고 믿을 만한 시설을 선택하는 눈도 생기실 거예요. 혹시 주변에 요양병원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걱정을 나눠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런 시니어 공감 영상과 현실 정보, 선택 팁을 더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왜 요양병원이 이렇게 많이 폐업하는지 하나씩 이유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보시면서 이 부분은 우리 집 얘기와 비슷하네 하고 공감되는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 사이 요양병원 폐업 소식이 부쩍 늘었다는 걸 아시나요?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전국 요양병원 중 약 10%가 폐업을 했다고 해요. 물론 겉으로 보면 작은 숫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나고 일부 지방에서는 요양병원이 거의 남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양병원이 줄고 있을까요? 하고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 단순히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는 것만은 아니에요. 경제적 부담, 인력 문제, 안전사고, 정부 규제 등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 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운영자의 60% 이상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라고 답했대요. 요양보호사와 간호사 월급이 계속 올라가고 동시에 정부에서 정해놓은 환자 1인당 수가는 거의 변하지 않으니 병원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든 거죠. 또 다른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요양병원 수요는 늘고 있는데 정작 시설 수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즉, 필요한 사람은 많지만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시설은 줄어드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시니어 가족들이 체감하는 요양병원 찾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강화된 안전 규제와 인증 기준도 요양병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기존 시설이라도 작은 위반이 있으면 과태료나 시정 명령을 받고 계속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업을 선택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관리 강화라고 들리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정도면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부담이 크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요양병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왜 줄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그 이유를 이해하면 부모님이나 가족을 위해 안전하고 믿을 만한 시설을 선택할 때 훨씬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가까운 곳, 시설만 깨끗한 곳에 맡기다가는 사고나 관리 문제로 큰 후회를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이 머물 곳을 찾을 때 단순히 있다 없다로 선택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폐업 위험, 안전 문제, 인력 상태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드릴 진짜 이유 5가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유부터 보면 그래서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준비되셨죠? 여러분, 요양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경영난과 수익 구조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 하면 환자가 많으니 수익도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선 정부에서 정한 환자 1인당 요양수가가 낮아요. 환자 한 명을 하루 동안 돌보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 수도, 세제, 위생용품, 의료장비 비용은 매년 상승하죠. 이 모든 걸 합치면 병원 운영자는 매달 적자와 수익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지난해 한 지방 요양병원 운영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환자 60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직원 인건비만으로 거의 전체 수익이 사라집니다. 환자 안전을 지키려면 더 많은 직원이 필요하지만 그럴 여력이 없어요. 결국 시설 유지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작은 사고나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면 그달 수익은 그대로 마이너스로 돌아가기도 해요. 뉴스에서도 2023년 한 요양병원이 재정난으로 폐업하면서 몇 년째 적자를 견디다 결국 문을 닫았다는 기사를 보셨죠? 이런 현실을 보면 경영자가 얼마나 힘들게 시설을 유지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가족 입장에서도 직접적인 고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경영난 때문에 직원이 부족하거나 시설 유지가 제대로 안 된다면 과연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요양병원 선택에서 단순히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운영자가 적자라도 환자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는 거예요. 환자를 줄이면 수익이 더 악화되니 부족한 인력과 제한된 시설로 환자를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설 선택 시 운영 상태와 재정 건전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둘째, 주변 후기나 지역 사회 평가를 참고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이 깨끗하고 시설이 많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환자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안정적 운영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경영난과 수익 구조 문제만으로도 요양병원이 폐업하는 큰 이유가 되죠. 여러분, 요양병원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큰 이유가 바로 인력 부족과 전문 인력 이탈이에요. 요양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입니다.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분들이 있어야만 환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의 70% 이상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고 해요. 특히 요양보호사는 몸이 힘든 업무에 비해 처우가 낮고 근무 환경도 열악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루 종일 환자를 돌보고 씻기고 먹이고 약도 챙겨야 하는데 인력은 부족하니 한 사람에게 부담이 몰리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는 직접 경험한 분 이야기만 들어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요양보호사 B씨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B씨는 5년차 요양보호사인데 하루에 10명 이상 환자를 돌보면서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보람을 느끼며 일했는데 점점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사랑과 책임이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왜 요양병원이 직원 부족으로 운영이 힘든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전문 인력의 이탈이 곧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숙련된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떠나면 남은 직원이 더 많은 환자를 돌봐야 하고 경험이 부족한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서 업무 효율도 떨어지죠. 그 결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환자와 가족 모두 불안해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병원 운영 전반에 걸쳐 큰 부담과 위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 입장에서도 이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을 믿고 맡길 시설이라도 인력이 부족하면 충분한 케어를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모든 병원이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 인력과 근무 환경 문제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병원 방문 시 직원 수와 근무 패턴, 휴게 시간 확보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직원들이 과로하는 곳은 시설이 아무리 깨끗해도 서비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병원 평가 사이트나 지역 커뮤니티 후기도 참고하면 실제 근무 환경과 환자 관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인력 부족과 전문 인력 이탈 문제만 봐도 요양병원이 왜 점점 줄어드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경영난과 맞물려 요양병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양병원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 문제예요. 낙상, 감염, 의료사고 이런 것들은 시설 운영에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병원은 운영에 큰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폐업까지 이어지기도 해요. 최근 사례를 보면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가족들은 설마 우리 부모님이 다치겠어? 하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사고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히 근력과 균형이 약한 노년층은 작은 부주의에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병원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고 운영에도 직격타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감염 관리입니다. 요양병원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큰 위험이 돼요. 몇 년 전 뉴스에서도 한 요양병원에서 감염병이 퍼져 다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야 했던 사례가 있죠. 이런 사건은 단순히 의료사고가 아니라 시설 전체의 관리 문제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의료사고나 관리 소홀은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병원이 인력 부족, 규제 미흡, 관리 체계 부재 등 여러 문제와 겹치면 운영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큰 요인이 됩니다. 사실 폐업하는 요양병원의 상당수는 이런 안전관리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족 입장에서 혹시 우리 부모님이 있는 시설은 안전할까? 하고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침대 난간과 바닥 미끄럼 방지, 환자 낙상 방지 장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또 병원 직원에게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과 감염 예방 교육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작은 확인 하나하나가 부모님 안전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실제 한 가족 사례를 보면 부모님이 다니던 요양병원에서 잦은 낙상 사고가 발생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사고가 반복되자 병원에 개선을 요청했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과 관리 미흡을 이유로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가족은 부모님을 다른 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와 관리 문제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환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사전에 점검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직접 방문해 시설 환경을 살펴보고 직원 수, 교육 수준,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등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변 커뮤니티 후기를 참고해 실제 경험담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광고나 외관만 보고 시설을 선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에서 안전사고와 관리 문제는 폐업과 직결되는 심각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낙상, 감염, 의료사고 모두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피해로 이어지고 결국 병원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가족 입장에서 사전에 확인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요양병원이 줄어드는 또 다른 큰 이유는 바로 정부 정책과 규제 부담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되었죠. 인증 기준도 엄격해지고 법적 책임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규제가 안전을 위한 거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요양병원이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시설 구조, 직원 수, 위생 관리, 의료 기록 관리 등 수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런 기준을 맞추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직원 교육도 정기적으로 해야 하죠. 또한 작은 사고나 서류 미비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나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규제는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동시에 병원 운영 부담을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지방 요양병원은 정부 규제를 맞추기 위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추가 직원 채용과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운영 비용이 급격히 늘었고 결국 병원 수익만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병원 측은 안전과 규제 준수는 필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장기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결국 몇 년 뒤 부득이하게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법적 책임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사고가 나면 병원 내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소송과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해 사고가 나면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이 훨씬 커졌다는 거죠. 이 때문에 병원 운영자 입장에서는 작은 사고도 큰 리스크로 느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규제가 가족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규제가 강화되면 안전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반대로 병원 수가 줄어들면서 선택의 폭은 좁아지게 됩니다. 즉,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는 규제 준수 여부와 동시에 운영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 정부 정책 변화는 예고 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인증 기준, 인력 기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등이 갑자기 강화되면 병원이 준비할 시간 없이 부담이 늘어나죠. 그 결과 일부 병원은 이제 운영을 지속하기 어렵다면서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규제를 이해하고 병원 선택 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병원이 최근 정부 인증을 받았는지, 직원 교육과 시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고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단순히 광고나 시설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 정책과 규제 부담은 요양병원이 줄어드는 핵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영 비용과 법적 책임이 늘어나고 작은 사고나 관리 미비도 큰 부담으로 이어지죠. 이 때문에 일부 병원은 폐업을 선택하게 되고 가족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정보 부족이에요. 요양병원은 단순히 건물이나 시설만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실 가족 입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검색이나 광고만 보고 여기가 괜찮겠다 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광고에는 좋은 점만 강조되어 있고 단점이나 실제 운영 상태는 잘 나오지 않죠. 또 병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과 실제 시설 상태가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맡기기 전에는 직접 확인하고 주변 후기도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리뷰와 평판이에요. 가끔 한두 건의 부정적인 경험만 보고 너무 걱정하거나 반대로 긍정적인 후기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단편적인 후기보다 다양한 출처와 실제 사례를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요양병원 정보, 실제 방문 후기, 뉴스 기사 등을 함께 확인하면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한 가족은 인터넷에서 평점이 높고 광고가 멋진 병원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직접 방문해 보니 직원 수가 부족하고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때 가족은 인터넷만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정보 부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부모님 안전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직접 방문 시설 청결 상태, 안전장치, 직원 배치 등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인증 및 평가 확인 정부 인증, 지자체 평가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직원 인터뷰 간호사, 요양보호사에게 근무 환경, 사고 대응 체계, 환자 관리 방식을 직접 물어봅니다. 다양한 후기 확인 한두 건의 후기만 믿지 말고 여러 출처의 실제 경험담을 살펴봅니다. 계약 조건 및 비용 확인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계약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실수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부모님을 맡기는 중요한 결정일수록 광고나 홍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 요양병원 선택은 단순히 시설 환경만 보는 게 아니라 안전, 인력, 관리 체계, 정책 준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경영난, 인력 부족, 안전사고, 규제 부담 등 모든 요소가 얽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직접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요양병원을 선택하는 어려움과 정보 부족 문제는 가족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현장 확인 없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기 어렵죠.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광고에 흔들리지 않고 부모님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 잘 기억하시나요? 요양병원이 줄어드는 이유, 단순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요소가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경영난과 수익 구조 문제, 낮은 수가와 높은 운영비, 인건비 부담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습니다. 둘째, 인력 부족과 전문 인력 이탈,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부족으로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힘듭니다. 셋째, 안전사고와 관리 문제, 낙상, 감염, 의료사고 등 관리 소홀로 폐업 위험이 높습니다. 넷째, 정부 정책과 규제 부담, 규제 강화와 법적 책임 증가로 병원 운영이 힘들어집니다. 다섯째, 시설 선택의 어려움과 정보 부족, 광고와 후기에만 의존하면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요양병원 선택은 신중하지 않으면 부모님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가족 입장에서는 꼼꼼히 확인하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맡길 병원을 고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광고나 평점만 믿지 마세요. 직접 방문해서 시설 상태, 안전관리, 직원 수, 사고 대응 체계까지 눈으로 확인하고 다양한 후기와 인증 정보를 함께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주변 지인이나 지역 커뮤니티, 지자체 자료 등 여러 출처의 정보를 모아 비교하세요. 이렇게 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부모님에게 믿고 맡길 수 있는 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경험이나 고민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요양병원 선택에서 겪었던 어려움 또는 부모님과 관련한 이야기라도 좋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큰 공감과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층 공감과 건강, 생활 정보와 관련된 유용한 영상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양병원 선택, 단순히 시설 좋고 깨끗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운영 안정성, 인력 상황, 안전관리, 정책 준수 여부, 실제 이용 후기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부모님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배운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양병원 선택,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갖고 꼼꼼히 확인하면 부모님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과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부모님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요양병원 선택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부모님의 안전과 건강을 항상 응원합니다.